번째, 무열왕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열왕이라는 이름은 지금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지만 이미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어. 그가 바로 누굽니까? 앞에서 그렇게 자주 등장을 했었던 단골인물 김춘추예요. 이 김춘추가 뭐 했습니까? 신라가 백제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러 갔다가 연개소문한테 잡혀가지고 갇혔다가 다시 갠신이 신라로 돌아왔다가 당나라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성사시키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근데 그가 그러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호가 바로 무열왕인데 이 무열왕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 이 사람이 신라 역사에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최초 진골 출신 왕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거 최초의 진골 출신 왕 밑줄 별표. 자, 신라의 전통 오리지널 왕족은 누굽니까? 성골이에요. 성골이 쭉 왕위를 이어왔어요. 그 성골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왕이 바로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여왕들입니다. 선덕여왕 아시죠? 그리고 선덕여왕 다음에 진덕여왕까지가 성골 출신 마지막 왕이란 말이야. 그러면 진골 출신이 왕이 됐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 성골은요, 굉장히 까다로운 집단이에요. 오리지널 왕족만 성골이 되는 거거든. 성골은 반드시 성골 출신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골의 숫자가 많지 않은데 성골끼리만 결혼을 하다 보니까 무슨 결혼이 많이 생기느냐? 근친혼. 즉, 그러니까 나랑 우리 사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랑 오촌이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해. 성골이라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거 몰랐겠지. 이게 몇 촌 이내에 결혼을 하게 되면 유전자에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장애가 발생한다던가 병이 발생한다던가 지금은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그때는 그걸 몰랐을 거야. 혈통을 유지하는 데만 이렇게 온통 집중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픈 사람도 생기고 또 장애를 가진 이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성골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고 나중에는 성골 안에서 결혼할 상대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 성골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아. 성골하고 진골하고 결혼을 해. 근데 대신 성골과 진골 사이에서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났어. 얘는 진골 신분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결국은 성골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너무 왕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는 여왕도 등장한 거야. 그래서 등장한 게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란 말이야. 여왕도 이제 더 이상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성골은 사라지고 진골에게로 바톤 터치, 왕위 계승이 넘어갔으니 그 최초의 왕이 바로 김춘추 무열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진골 출신 무열왕이 왕위에 올랐고 그 이후 무열왕의 자손, 직계자손들이 왕위를 계승하게 돼요. 그러니까 직계자손이라는 건 무열왕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 요렇게 왕위 계승이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지, 한동안. 오케이. 자, 요거 알아두시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왕이 문무왕인데 문무왕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바로 무열왕의 아들이겠죠. 이 문무왕 때가 무슨 일이 있었던 때냐면은 바로 누구와 누구의 전쟁?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나당 전쟁이 있었던 때가 바로 문무왕 때야. 그러니까 참고로 무열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요, 시기가 저분이 왕위에 계셨을 때가 654년에서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분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654년에서부터 661년까지예요. 사실 재위를 했던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요 시기는 어떤 시기야? 나당 동맹 체결되고 나가지고 이후의 시기이고 아직 신라와 당나라가 사이가 틀어지기 전이란 말이야.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하고 막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그리고 드디어 삼국 통일할 때 왕은 그의 아들 문무왕 때였어요. 그래서 삼국 통일을 승리로 이끌었던 문무왕. 이 왕은 죽을 때도 정말 대단한 게 내가 죽어서도 바다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죽어서 용이 돼가지고 내가 이 통일신라, 우리 신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기신 훌륭한 분이시죠. 자, 그 다음에 문무왕 다음으로 왕위를 계승한 이가 바로 문무왕의 아들, 그가 바로 신문왕이니 신라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왕권이 강력하게 확립됐던 시기의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신문왕은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단행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진골 귀족 세력들을 숙청해요. 피바람을 불었지. 이상하다.
분명히 무열왕은 진골 출신 왕이라고 했고 문무왕은 그 아들, 신문왕은 그 아들 다 진골 출신인데 왜 같은 진골들을 처단하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얘들아. 김씨가 다 친척이고 김씨가 다 가족이야? 여러분이 선생님 얘네가 진골인데 왜 진골을 숙청해요 하는 말은 선생님 김씨가 김씨를 왜 견제하면서 죽여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야. 진골 중에서도 무열왕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승했던 거지 그들 말고도 진골 귀족 집안은 많아요. 즉 무열왕네 집안이 아닌 다른 진골들이 왜 쟤네들이 왕위를 전부 다 독점해 하면서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위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문왕이 진골 귀족 세력을 숙청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을 진압한 김흠돌의 난 진압입니다. 김흠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문왕의 장인어른이에요. 신문왕의 부인의 아버지라는 거야. 당시에 제일 잘 나가던 대표 진골 귀족 세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장인이고 모시고 간에 어쨌든 왕권을 강화해야 되니까 신문왕이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김흠돌을 죽여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서 왕권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갔던 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런 거 보면 피바람,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훌륭한 왕이에요. 신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하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뭐 뒤에 가면 이제 하나씩 배우게 되겠지만 뭐 지방행정, 구주오소경으로 구분한 거,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국학을 설치한 거, 교육제도라든지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한 게 모두 다 신문왕 때 이루어졌다. 자, 그리하여 신문왕은 우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하는 왕이냐면은 통일신라 시대에 드디어 완벽하게 강력한 왕권, 이걸 전제왕권이라고 하거든요. 전제왕권을 제대로 확립시킨 왕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자, 무열왕에서부터 신문왕까지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딱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하나 제도 시리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도 시리즈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게 중앙정치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갔느냐 하는 거야. 통일신라의 중앙정치는요. 일단